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리딩과 라이팅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영어라는 거를 그냥 싫어하게 되고 거부감이 생기고 어른이나 아이나 처음에 노출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인풋이 많이 들어와도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영어.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핫한 그 고민의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영어 교육에는 또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 아니고요. 두 분도 아니고요. 영어 교육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또 부모님 만나고 있는 영어 교육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어와 우리말을 동시에 키워주는 바이링구얼 프로그램 잉글리시 에그 대표 송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영어 소통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영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에듀테크 로메이징 대표 유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라고 하고요. 전직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 지금 5돌 된 써니의 엄마기도 합니다. 엄마표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고 엄마표 영어를 넘어서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그다음에 교육 자체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영어 교육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하고 계신 교육의 방식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각자의 교육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좀 원칙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한국은 이제 영어가 학습이고 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문법하고 하는데 우리 시대 때 하던 그렇죠. 그런 영어 방식. 근데 사실 언어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 도덕성, 사회성을 같이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 것들을 모국어로 습득하게 도와주듯이 영어도 그렇게 습득해야 된다. 모국어처럼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맞아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대표님은 네, 저도 되게 대표님이랑 비슷한 결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이 리딩과 라이팅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이들의 소통적인 측면이 좀 발전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도 상호작용과 아이들의 소통, 뭐 이런 관계 맺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영어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하신다면 이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하다. AI 시대라서 이제 리딩이나 라이팅은 많은 부분 이제 AI가 해결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사람의 어떤 본질 자체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어떤 그룹화가 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적인 측면은 계속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영어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평소에 유튜브 찍으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발달적인 측면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 네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그 관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도구다. 영어는 도구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영어라는 도구가 맞아 떨어지면 나의 메시지는 전 지구촌을 갈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영어는 영어만 잘할 뿐이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약간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유아 쪽 영어 교육은 굉장히 말하기, 스피킹 위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입시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또 리터러시라든지 리딩으로 가요. 근데 이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상과 현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초점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매 시기마다 초점은 가지고 가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또 학교에 계셨었기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의 네네네. 입시를 또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유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기도 해요. 혹시 영유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 장점과 또는 뭐 고려해야 될 부분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솔직한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저는 저희 아이를 일부러 영어 유치원에 보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부러. 이제 제가 아이를 영어 유치원 보내기 전에 논문과 어떤 다양한 이론들을 탐구를 하면서 그러면 영어 유치원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고 또는 이상적인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영어 교육은 무엇일까를 쫙 정리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3편으로 풀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좀 충족이 되질 않더라고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고 우리 아이를 좀 보내봐야 이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같고. 커리큘럼 자체가 궁금했다. 그렇죠. 커리큘럼도 저도 궁금하고. 너무 공감해요. 네. 저도 몬테소리 하는 그 기관이나 이런데 체험 신청도 해보고 태블릿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저는 어릴 때는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무료 신청 7일짜리 해가지고 막 아이한테 노출을 안 했지만 다 봤거든요. 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완전 동일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내가 직접 몸소 경험을 해봐야 이게 눈에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체득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1년 3개월간 약 3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뚜렷했기 때문에 가설을 3가지 정도를 세웠었어요. 근데 3가지 다 망했어요. 3가지가 어떤 거예요? 3가지가 첫 번째는 저희 아이가 기존부터 이제 영어 유치원을 가기 전부터 영어 소통을 많이 경험을 했었으니 영어 유치원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어떤 리딩과 라이팅의 학습이 들어가는 곳에 가도 이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잘 따라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처음에 세웠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의 말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세 번째는 비슷한 결인데 이때는 또래 효과가 많을 시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를 쓰는 환경에 다른 또래들과 같이 있으면 이게 더 시너지가 확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가지 다 완전 망했죠. 근데 이 3가지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유를 보내는 이유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사실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첫 번째는 일단 정서적 안정감. 이게 어떤 학습 강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감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를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가 숙제가 많아지니까 영어라는 거를 그냥 싫어하게 되고 거부감이 생겨. 생기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계속 보내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 거부 이것까지 생겨서 정말 입을 닫아버렸어요. 두 번째는 영어가 능통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늘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이미 거부 때문에 입을 닫아버렸고 뿐만 아니라 기관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많은 돈을 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면 빠른 아웃풋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빠른 아웃풋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그들의 원하는 니즈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통 중심적인 게 중요해 라고 알고 있어도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그런 리소스가 다 리딩과 라이팅으로 아웃풋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건데 저희 아이가 거기서 가장 영어를 좀 잘하는 축에 속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려고 영어를 막 유창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을 일부러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가지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Do you want to drink some water?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water? 이렇게 한국식 발음으로 일부러 친구들이 바꾸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죠. 해서 그게 좀 소통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었네요. 자기가 거기에 끼고 싶은 거죠. 그 무리에. 맞아. 그래서 아주 이 가설들이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네.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만약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엄마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좀 줄어들겠죠? 불안감이 그쵸. 많이 왜냐면 영어를 시키고 있다. 맞아요. 어쨌든 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어쨌든 인풋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적 자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완벽주의 애들 같은 경우는 인풋이 많이 들어와도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영어를 써야만 하는 환경에 아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사실 영유가 그런 환경이 될 수는 있죠. 왜냐면 그 안에서 다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절대 시간을 채우니까 뭐 익숙해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직장 어린이집에 다녀요. 다니는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블루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블루이에 정말 빠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블루이가 뭐가 어땠고 저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영어 유치원에 만약에 갔더라면 블루이를 얘기하거나 페파를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토커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친구들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블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쵸 혼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유진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비싸죠. 저는 제가 뭐 제 주변에 영유를 보낸 지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들 돈을 넣으면 돈값을 기대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웃풋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부모님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제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나는 우리 애가 영어로만 소통만 했으면 좋겠어요. 놀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실에 얘가 뭐 프랩을 가야 되고 7세고시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반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막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값을 기대하면서도 본인만의 확고한 교육관이라든지 철학이 없으면 되게 좀 많이 휩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도 사실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맞아요. 나는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아 라고 해도 그 안에서의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다 막 맞아요. 쓰고 네. 말하고 이렇게 네. 하면 또 맞아요. 뒤처지는 것 같은 네. 불안감이 들 것 맞아요. 같기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마냥 비난도 못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뭐 대치동에 살고 만약에 목동에 살고 나는 그 곳에서 만약에 단순히 아이를 그냥 엄마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학원에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만약에 학원들이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면 입태를 보세요 라고 하면 사실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 이런 데 보면 사실 7세 아이들이 챕터북을 봅니다. 보면은 제가 물어봤던 게 야 챕터북이면 이렇게 빡빡한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말 책도 봐? 라고 하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집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애는 안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초등 들어가면은 그만큼 우리말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점점점이 느껴졌어요. 제가 느껴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학교를 가서 만약에 외국 대학을 쭉 간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모국어는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분명하다. 네, 맞아요. 대표님 혹시 생각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영유에 하루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아침에 오면은 이제 아이들이랑 대화를 시작하는데 감정 이런 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재밌었던 게 아침에 애들 오면은 그냥 Are you happy? Are you sad?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애기가 I'm happy. Are you sad? I'm sad.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누구 만나면 Are you happy?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원어민이 뭐 How are you feeling today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체크하듯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애기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이거 완전 한국식 콩글리시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영어가 정말 모국어처럼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영어를 하신 분들은 나는 그런 과정이 다 있었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2돌, 3돌? 그러니까 2, 3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외국 유학 간 친구들한테 너 유학 갔더니 언제부터 잘 들리기 시작했어? 그럼 한 2, 3년 지나니까 잘 들리고 그때부터 대화 잘 됐어 얘기해요. 그게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처음에 노출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그 노출 시간에 그냥 단지 일방적인 노출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상호작용, 아까 상호작용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영어 유치원 가면은 그 상호작용이 많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없어요,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시쯤 가서 한 2시 정도까지 있으면은 원어민 선생님하고 한 4시간 정도 같이 있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원어민하고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제가 그날 관찰했을 때는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1대1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많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대화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이라 하면 두 분 다 아이 있으시니까 아이랑 어떤 대화를 하세요? 이런저런 그냥 생활. 생활 대화하죠. 네. 근데 사실 원어민 선생님하고 그 생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거든요. 원어민 선생님이 잘 잤어? 우리 같이 뭐 오늘 뭐 할까? 뭐 어땠어? 막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날 레슨에 따라서 그날 사용하는 분량. 익스프레션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날 제가 갔을 때는 그 What are you wearing?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질문도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누구 만나갖고 What are you wearing? 너 뭐 입고 있어?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문장을 물어보고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분도 원어민이시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물어볼까요? 아, 그게 텍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날 디렉션을 그걸 해야 받는 거예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랑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좀 웃길 때가 너무 많다고. 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사실 자원의 비효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인력들이 지금 영어 유치원에 있는데 원어민이라는 사람이 그럼 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텍스트북에 있는 대로만 따라서 하고 그들 또한 문법을 잘 몰라요. 근데 문법을 가르치게 하고 뭐 단어를 외우게 하고 이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전에 어떤 연구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원어민들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아동들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뭐 선생님이 리드하는 그런 수업의 방식을 했고 또 다른 그룹은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그냥 주고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는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있는 그룹이 압도적으로 언어 능력이 확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언어 능력이 늘은 게 외국어에 대한 그 영어에 대한 것만 늘은 게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까지도 늘은 거죠. 스페인어까지도.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들 시기에서는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영어 유치원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영알못 엄마거든요. 영어 못해요. 근데 이게 상호작용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인풋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인풋의 양이 중요하고, 일상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저처럼 일상 상호작용이 이렇게 원활히 아이한테 해주지 못하는 엄마들은 안 가면 어디서 이제 상호작용 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일단은 이게 언어가 이게 모국어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엄마 아빠랑 하는 대화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영어 자체로 습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 번역 과정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그 되게 네. 인상 깊었어요. 두 분 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본인들의 피트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 윤인데 윤이한테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러면 신기하니까. 왜냐면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거를 술술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얘가 뜻을 알고 하나? 뜻을 알고 듣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제일 실수하는 게 이거 영어로 뭐야? 맞아. 아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신기해서 물어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리고 영어하고 우리말은 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번역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1대1로 번역할 수 없어요.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영어 자체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정서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정서적 안정감을 영어 유치원 가서는 느끼기가 어렵죠. 그쵸. 왜냐면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선생님이 고쳐주고 자기가 뭘 썼는데 틀렸다고 그러고 그럼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절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거든요. 모국어가 되려면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반드시 엄마 아빠 목소리로 듣는 언어가 모국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영어를 좀 사용해 주셔야 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되는데 이게 영어를 못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 주지? 해서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95% 한국말이고 5%가 영어여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 영어를 쓰는구나, 사용하는구나라고만 느껴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대화를 들어야 애들이 상호작용 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식으로 들려주면 애들이 이거 내가 엄마 아빠랑 하는 대화인데 이게 자꾸 들리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습득하거든요. 엄마 아빠 그냥 좀 틀려도 괜찮나요? 엄마 아빠 발음 틀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봤던 그 2세 애들, 엄마 아빠 영어 다 못하세요. 네네. 그럼 걔네들 영어 다 못했어야 되죠. 근데 엄마 아빠 발음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영어로 한 문장 얘기했는데 그 뒷문장은 영어로 생각이 안 나면 그 뒷문장부터 한국어로 해줘도 돼요. 이게 언어라는 게 모국어가 되려면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성장을 해야지, 영어 유치원 가갖고 너 한국말 오늘은 하루 종일 하면 안 돼? 영어만 해야 돼? 한다고 애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죠. 엄마들이 영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긴장하는 게 있어요. 내 발음이 안 좋고 내가 문법이 틀린데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써줘도 되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사실 어떤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그 속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